대한민국 살인사건 196회입니다. 네. 196회. 뭐 영건영 교수가 뭐 200회 때는 그냥 우리 셋이 하면 되겠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200회 뭐 할 거냐고 자꾸 그러는데 뭐 200회 살인사건이 특별한 게 따로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영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해서 교수님까지 3명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200회 때 이제 그 우리 3명 같이 안 하면 박 PD님 때문에 무산된 걸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200회 때 특집은 내 생각은 그 구독자님들 일부가 뭐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하길래 김윤희 엊그제 통화하면서 한번 얘기했더니 아주 정중하게 고사해요. 연기하시는 거에 집중하고 연기 쪽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윤희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지는 프로파일러야. 아무리 지가 벗으려고 해도. 엄청 기다리시는데 한 번 정도는 와줘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사해서 김윤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또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동안 출연했던 분들 몽창 다 모셔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되고 이제 사만이 있기는 해. 사만이 우리 PD들 전체 다 앉혀놓고 하는 거야. 와 드디어 얼굴 공개하는 겁니까? 사그리 얼굴 공개하고 얼굴 까고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하여튼 근데 사건은 좀 신경을 좀 써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살인사건 제가 선정을 좀 해야 되니까요. 네.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196회 사건은 뭐 역시 뭐 살인 사건인데 네. 2004년도 사건이에요. 2004년. 네. 꽤 됐죠. 네. 2004년 5월 7일 날이에요. 5월 7일 날이 금요일이랍니다. 금요일. 네, 네. 5월 7일 날 새벽 5시에 이천에 있는 어떤 개천변에서 네. 차가 지금 막 불에 탔어요 하는 그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네. 신고하신 분은 그 근처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인데 네. 아마 논 물 보러 가다가 논 물 보러 가다가 이제 그 봄이잖아요. 5월 7일에. 그렇죠. 물 대기하고 그럴 때잖아요. 네. 논 물 보러 가다가 택시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보니까 외관이 택시예요. 네. 택시가 세워져 있는데 개천변에 거기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가지고 혹시 연기가 차 안에서 나오니까 차 안에 사람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문을 확 열었어요. 택시 문을.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네. 문을 확 열었더니 차 안에서 그냥 불길이 확 나죠. 밖으로 치솟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그 당시 그 주변에는 다른 사람도 없었다. 차량 내도 사람이 결국은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119에다 신고했어요. 119에. 불이 났습니다. 네, 불이 났으니까. 그래서 119가 출동했다가 이제 경찰이 현장에 가게 됐는데 네네. 가 보니까 이미 이제 그 119에서 다 화재는 진압은 한 상태였죠. 네. 차량은 다 소외됐어요. 다 탔어요. 타버렸어요. 다 네. 타버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개인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 차 주인 어디 갔을까요? 택시는 부산 택시예요. 부산 개인 택시인데 네. 그 안에 소파라든지 시트 뭐 이런 불에 탈 만한 소재는 다 탄 상태.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전소에 전소. 네, 네. 택시 안에는 사람 없는 거고요. 또 그 사람이 신고하기 직전에 봤을 때 택시 그 주변 밖에도 그 인근에도 사람 모습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차 넘버만 찾으면 되잖아. 간단한데. 네. 개인 택시라는 표식은 있는데 예. 남바도 다 끌러가지고 타버리는 바람에 번호판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네. 과학수사팀이 출동을 해가지고 네네. 감식을 진행을 하죠. 그래 이제 이제 형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개인 택시잖아. 부산 지역 개인 그렇지. 택시. 부산에 있는 개인 택시잖아. 네. 부산 개인 택시.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개인 택시 연합회에다가 협조전을 이제 전화를 하는 올려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부산 개인 택시 연합회에서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회원들한테 전부 소식을 날리는 거지. 네. 다. 김복준 지금 어디 있어? 완월동에 있어. 오케이. 있는 거잖아. 그럼 빼고. 뭐 김말동, 연건영이는 서면 어디에 있어? 빼고. 체크해가지고 쭉 뽑고 없는 사람이잖아. 사람. 네. 물론 연락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애는 좀 먹었다고 하지만 네네. 결국은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누구예요? 그 택시가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63세 되신 네. 이 개인 택시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분 집으로 연락해야지. 그 뭐를 어떻게 돼 당신 있는지. 차는 여기 다 하고 있으니까 있고. 당신 어디 있어 하고 이제 연락해야겠지. 네. 연락을 했더니 아내가 받아요. 예. 아내가 받더니 하이 남편이 새벽 그 한 3시경에 나 지금 이천에 가기 전에도 물론 부산에서 전화를 했었대요. 그 이전에 초저녁에도 네. 나 손님이 이천까지 간대. 부산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이천. 택시를 이용하는 이게 너 어떻게 보면 장거리죠, 완전. 기사분 입장에서는 좋죠. 좋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태웠고 새벽 3시경에 아유 저 아무래도 아침에나 나 도착하면 집에 아침에나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당신 자 일찍 네, 네. 기다리지 말고 이게 마지막 통화였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사님이 없어지신 거네요. 그러면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택시 기사분 휴대폰을 네. 발신지 추적을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 그럼 발신지 추적했더니 그 발견 지역이야. 그 인근이야. 그 인근에서 아내한테 공세시경이 전화한 거야. 그 인근 그 차 타가지고 없어진 그 인근. 네. 그러면 그 즈음에 거기 어디서 도착하셨네. 아내한테 전화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은 사라지고 지금 차는 불타고.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감식팀에서 불에 다 끌어버리고 다 타버린 휴대폰 한 개를 발견을 해요. 그게 그분 건가요? 그분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봤더니 휴대폰 전원은 일부러 인위적으로 안 끄면은 불에 타도 그 온 상태에 있어요. 오프 상태가 아니고. 그래요? 저 전원이 온 상태로 나와요.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 쓰다가 불 나가지고 그냥 놓고 내띄웠는데 불에 탔잖아요. 네. 그래도 그 휴대폰을 가지고 꺼놓은 건지 켜져 있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우도 보니까 온으로 나와요. 온. 그러니까 이분이 택시 안에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킨 상태에서 놔두고 나간 거예요. 네. 놓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켜져 있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부산에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이천에 와서 핸드폰도 그 외지 타지에 와갖고 핸드폰도 납두고 그 새벽에 어딜 가시냐고요. 어디로 갔고 차는 불에 놔두고. 타고 있고 네. 탔고 홀라당 탔고 이거는 이 운전기사분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생긴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차량 그 발견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네. 타격대 경찰서 타격대 있어요. 타격대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우리 홍 박사는 모를 거야. 정 PD는 방위 아니죠? 사회복무요원 아니었죠? 현역입니까? 난 현역으로 안 보이냐 근데 왜? 현역이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 내니까 현역같이 보이네. 현역들은 다 할 거예요.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무슨 일 생기면 그 즉시 나가야 돼요? 전체 부대가 한꺼번에 왕창 쏟아져 무슨 일이 생기면 가기 이전에 네. 5분 대기조가 있다가 걔들이 먼저 연락받고 가서 초등 조치해놓고 나머지 부대가 갈 수 있게 5분 대기 부대가 있어요. 네. 5분 대기조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거 비슷하게 경찰서엔 타격대가 있어요. 5분 타격대라고 그래요. 네. 5분 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조치를. 네네. 그 이제 주로 전경이나 의경들이 의경들. 이제 구성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 타격대 등등 해가지고 그 이천 경찰서는 잘 아시다시피 3급서예요. 작죠. 예. 네. 조그만 경찰서예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이천도 시가 되고 그지, 커졌지만 2008년도는 이천이 아마 3급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뭐 돌돌돌 모아봐야 한 모자라니까. 200명 남짓이시니까 그 중에 50명 동원했으면 거의 다 동원한 거예요. 네, 가용 네. 경력을 새벽 시간대. 네. 그래서 한 50명 동원해가지고 그 차가 발견된 지역 그 중심으로 해서 싹 수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찾아야죠. 기사분 찾으려고. 네, 찾아야죠. 이제 그렇게 동원이 됐고요. 한편 형사들은 이제 아내한테는 그 얘기만 들었잖아요. 새벽 3시경에 이천에서 부산 도착하면 아침이니까 잘하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 얘기 들었으니까 다시 전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내 진술을 듣는 네. 거예요.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 10시경에 네. 밤 10시경에 전화가 와서 그이가 이천으로 간다고 했어요. 네.
이 손님을 태우고 이천에 갔다가 경기도 이천에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온다고 했어요. 네. 집에 도착하면 한 09시 정도 될 테니까 먼저 자라고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0시경에 전화한 게 그거예요. 그래 놓고 또 새벽 3시경에 자기 아내한테 또 전화한 거예요. 그때는 어디냐면 중부휴게소라고 하면서. 네. 중부휴게소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고요. 그 손님이 그 뭐 하는 손님인데 부산에서 그 비싼 돈을 주고 가? 이천까지 가? 새벽에? 얼마나 급한 일이 있길래 새벽에 물어봤겠지, 아내 되시는 분이. 그랬더니 그 손님이 목장에서 차규기를 수리하는 기술자래. 차규기가 뭐냐면 젖소 뽑을 때 여기다가 뭐 붙이죠, 이렇게. 네네. 흡착기 비슷하게 붙여갖고 막 뽑아내잖아요. 그게 네. 차규기거든요. 네. 차규기를 수리하는 기술자인데 이천에서 1시간 정도 수리를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태우고 부산으로 온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왕복을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통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시경에 아주 신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전화하면서 아침 9시에 올 거야. 나 돈 오늘 많이 벌어. 그 소리잖아. 네. 부산 갔다 올 거야. 이 차규기 하는 그런 손님인데 그거 하고 온 거 그게 이제 자기는 그런 줄 알고 그것만 듣고 아유 어차피 늦게 오겠지 하고 그렇지 않아도 잘라고 그랬대. 예. 근데 새벽 3시에 또 전화가 온 거야. 또 늦는다고 그러면서 잘하고. 예. 그런 거야. 그러면 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찰 입장에서 차규기는요. 이거 아는 사람들만 알을 거예요. 아마 이 젖소 기르거나 낙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차규기 소리 잘 모를 거예요. 잘 할 일이 없죠. 잘 얘기할 일 없어. 이게 흡인력을 이용해서 젖자는 기계거든요. 이게 네. 이 차규기가. 그래서 이거 잘 목장에 근무해본 사람들이나 좀 흔하게 쉽게 쓰는 언어거든요. 네. 그렇다면 딱 형사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천에는 크고 작은 목장이 한 400개 남짓이 있었대요. 이천에 목장이 많네요. 네. 그러면 목장이 또 상당히 많은 곳이래요. 목적지도 그렇다면 맞고. 그러면 요거 목장에서 좀 근무해본 놈이 그 옆에 탔던 놈이 아닐까? 그렇네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네. 그러면 야 목장을 전수조사하자. 이천에 있는 목장을요. 그래서 이천에 있는 400개 다 조사해야지. 이제 뭐 시간 가도. 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는 좀 정했어요. 일단은 택시가 발견된 지점에 가까운 목장부터. 네네네. 거기부터 이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가서 물어볼 때는 그 목장에 가서 목부로 일한 사람들이 많잖아. 네. 목부로 일한 사람 중에서 첫 번째 부산 사람. 부산에 연고가 있는 사람. 부산에서 태웠으니까요. 네. 부산에 태웠으니까. 그러니까 목장에 가서 부산에 연고가 있는 사람 1번. 두 번째는 부산에 간다고 한 적이 있는 사람. 그럴 수도 있죠. 네. 갔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차규기가 고장이 혹시 난 적이 있는지. 왜 차규기 수리하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부산에 연고가 있는 사람. 부산에 간다고 말한 적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 목장에 차규기가 고장 난 적이 있는지. 요 세 개를 이제 딱 집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묻기 시작하는 거야. 400군데 돌아다니면서. 네. 근데 이제 수사를 하면서도 찜찜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뭐가 찜찜했냐면 불타버린 택시 뒷좌석에, 그러니까 이 운전석 그 뒷좌석, 운전석 뒷바닥 여기 이 바닥. 내가 운전하면 이 뒷바닥에 추가로 발견된 게 있는데 커터칼. 그 다음에 맥가이버 칼 두 개가 요 운전석 뒷부분 바닥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게 발견되는 바람에 탐문하는 과정에 형사들이 그걸 들었다는 거야. 이제 그 과수팀에서 네. 이게 발견됐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엄청 찝찝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 소리 듣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나 모든 정황은 이게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추가로 발견한 게 카트칼하고 맥가이버 칼이 발견이 되니까 영 찜찜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예.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아까 50명 동원해서 1차 그 수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네. 주변. 거기를 오전부터 해가지고 한 6시간 뒤졌는데도 아무것도 A씨 발견이 안 돼요? 택시기사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2차 수색에 들어가요. 이게 네. 이건 꼭 해야 돼요. 1차 수색하고 믿으면 안 돼요. 다시 크로스 체크해야 돼요. 내가 요 A 지점을 했으면 이제 이번에는 홍 박사를 글로 A 지점으로 보내고 나는 B 지점으로 가요. 크로스 체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색을 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의심스러운 지역을 들여다보는 네, 이게 네. 달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 할 때도 그 주변을 엄청나게 많은 경찰관들이 이 인근에 가서 다 뒤졌어요. 근데 발견 처음에 못했어요. 못했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이경장이라고 걔 별명이 개콘데 걔가 뭘 그렇게 잘 찾아. 잘 찾아. 이은영 경장이라고 네.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내 후배 잘 찾는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걔가 이제 별명이 개콘데 걔는 유일하게 땅 밑에 깔려 있는 배수관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것도 앞에 이렇게 뭐 이 저 풀도 나가지고 내리 앉았고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네. 귀찮아서도 안 봤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거나. 네. 그러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이걸 걷어내고 안에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지.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걔는 그 이은영 경장은 그 걷어내고 네. 보고 바로 발견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마 한 50명이 가서 또 타격대들 동원해가지고 찾으면 아무래도 경찰관 현역들 눈하고는 달라요. 또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죠. 야 네. 2차로 오후 2시부터 다시 또 수색을 시작해요. 네네. 그때는 서장이 나와서 직접 지휘하에 네. 서장이 현장에 나와서 지휘를 직접 하는 것과 서장실에 앉아갖고 콧구녕 수색하면서 어떻게 돼가는지 전화 받는 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예. 제가 32년 동안 경찰 한 그 어떤 그 짬밥에서 말씀드리면 현장 나와갖고 지휘하는 사람은 대체로 유능해요. 건방진 것들이 꼭 저 주둥이로만 해요. 에이, 나중에 서장 시리즈나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오후 2시부터 서장이 직접 지휘해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내근 직원까지 다 동원했어요. 이제는. 거의 전 직원 다 직원을 동원하면 다, 내근 예. 직원까지 다 동원해서 이제 수색을 시작해요. 네. 그런데도 뭐 그 근처에서 그 이 택시기사분이 발견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사들 입장에서는 또 그 역설적으로 희망을 가져요. 혹시 여기 없으니까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 인근을 다 수색했는데도 그 기사분이 안 보이니까 야, 죽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어디 가셨나 막연한 봐. 희망. 그렇게 이제 희망을 좀 가져요. 혹시 다른 지역으로 이 납치해서 끌고 갔겠지. 그러면 잡아서 살리면 되지.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이제 그렇게 자유하는 거죠,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휴대폰 수사를 이제 해서 그 이제 그 운전기사분 휴대폰은 발견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쭉 그 한번 이제 봐요.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5월 6일에서 7일 새벽까지 2일간 이제 이동 경로를 파악을 했는데 그 2일간 하는 게 맞죠. 맞죠. 부산에서 와서 전날에서, 밤새갖고 온 거니까 어디서 태웠는가 봤더니 광안리야. 부산 광안리. 예. 광안리에서 태워가지고 오창을 거쳐서 오창 휴게소도 있잖아요. 중부고속도로에. 오창을 거쳐서 이천으로 들어온 이 동선이 휴대폰으로 나오는 거예요. 휴대폰을 분석한 이유가 동선을 파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안리에서 태운 것 같고요. 네. 중부 타고 들어와서 오창 휴게소 거쳐서 중부 휴게소도 그러니까 거쳤잖아요. 그리고 네. 이천으로 온 것 같고 그 장소가 발견된 데가 이천이고. 네. 그러면 이거는 동선을 파악해 보면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이천 톨게이트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 그러면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천에 도달하려 그러면 서이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 장소를 차가 발견된 그 장소로 장소로 도착을 하려면 가려면 부산 광안리에서 오창을 거쳐서 중부휴게소를 거쳐서 거기에서 요 장소로 빠지려면 서이천 톨게이트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보다 높은 거예요. 물론 다른 데로 해서 국도로 지그작으로 올 수도 갈 있죠. 수도 돌아서. 그러나 이제 뽑은 건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이천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산에서 이천까지 새벽 시간대에 택시 타고 오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잘 없겠죠. 거의 없죠, 거의. 그러면 형사가 딱 생각했어. 야, 부산에서 새벽 시간대에 택시 타고 이천까지 온다면 이거는 새벽 시간대니까 톨게이트의 직원이 혼자 앉아 있을 거고 네. 그 시간대에 차도 별로 없을 거야. 네. 더더군다나 부산 택시라면 톨게이트 직원이 인상에 남을 수도 있어. 그쵸. 말투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그러니까. 그럼 돈 주고 톨비 낼 때 이렇게 하고 그 옆에 탔던 사람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형사가.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형사라면 착안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톨게이트 직원을 쫓아가요, 이제. 경찰이 톨게이트 직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야 이게 정말 되려니까 그래요. 그 직원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 얘기면 딱 맞아요. 그 부산 택시 기사님요 기억나요. 여기가 부산차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부산차 거의 안 온다는 거야. 네. 남바가 부산으로 돼 있으니까 네. 없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고향이 통영이거든요. 통영. 동양이어가지고. 네, 통영. 그러니까 네. 통영 옆이잖아. 네. 반가운 마음에 내가 그 기사님하고 몇 마디 나눴어요. 얼마 받으시길래 도대체.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게 물어봤대. 네. 이거 그랬더니 35만 원 받기로 했어요 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35만 원. 네. 그때 그 옆에 탄 손님을 슬쩍 봤는데, 네. 봤는데 이게 경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누구냐고. 그것 때문에 간 거거든. 그 옆에 탄 손님을 제가 슬쩍 봤는데 이마가 좀 벗겨진 남자였고요. 예. 그 참 이건 특징인가 봐. 이마 벗겨진 거는 약간 이마가 벗겨진 남자였고요. 네. 어떻게 보면 조폭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양복은 쫙 빼고 입었더라고요. 검은 양복을. 네. 키는 좀 앉아 있어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고요. 네. 밤색 일수 가방 같은 거. 일수쟁이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밤색 가방. 나 조그만한 그거 하나 있어갖고 최강모식 너 갖고 다니면서 들고 다녔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일수쟁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들고 다녀. 이렇게 네모 반드 돼갖고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책 한 권 딱 들어가거든 여기. 그러면 책 꺼내서 보기 좋길래 그거 들고 다녔더니 그 이후로 내가 안 들고 다니는데 그거 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굉장히 밤색 자세히 손가방.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톨게이트 근무하는 여직원분이에요. 네. 여성분들이 섬세해요. 맞아요. 자세히 이 꼼꼼히 눈썰미는 보시고. 그건 분명히 여자 내 경험에 따르면 여성분들이 눈썰미는 확실히 남자보다 좀 나아요. 관찰력 집중도는. 근데 네. 길게는 또 기억을 못해요.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 그럴 수 있어요. 묘하더라고. 내가 그런 특징을 왜 그런지 나중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주변 상황을 크게 좀 많이 이렇게 보는 편이고 여성분들은 특히 또 사람의 디테일. 세세한 거를 잘 보는 차림새에 신경이 많이 쓰는 거야.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검정 양복을 입었는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여성분이 떡 보고 부산 쪽에 조폭 많잖아. 조폭이 밤 시간에 택시 타고 온 거 아닌가. 택시 대절해서. 칠성파이가 혹시 온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얼굴을 이렇게 슬쩍 보니까 양복 입고. 까만 양복으로 아래로 쫙 빼고 조폭들이 들고 다니는 일수 가방 비슷한 거 밤색 가방 탁 들고 있으니까 저 조폭인갑다. 그렇게 아마 속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자, 그 여직원은 새벽 2시 44분에 있었던 일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 금방이네요. 금방이잖아. 네. 그러니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수학이에요. 이거. 그럼요. 네. 지금 이 역시 이거 착안하기 잘한 거지. 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네. 2차 수색하고 있었잖아. 계속 16시 20분이 됐어요. 오후 2시 20분. 네. 4시 20분. 예. 오후 4시 20분이죠. 네. 야산 그 안쪽 있던데 야산 그 안쪽 그 깊숙한 곳에서 택시 기사분을 발견을 했어요. 수색이 시작되고 난 후에 10시간 경과. 아이고,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신 예, 거예요. 시신으로. 그러니까 아마 좀 더 넓혀갖고 산 쪽으로 더 이제 수색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지나가도 수풀이 우거진 데를 거기를 가본 사람은 찾고 지나치면 못 찾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시간 만에 네.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봤더니 손을 위로 올리고 아유. 머리가 피범벅이 돼서 길게 누운 상태. 이렇게 아이고. 누워있는 상태. 위치는 그 불타버린 택시로부터 700m 정도. 그렇게 멀진 않네요. 멀지는 않지만 수풀이 우거지고 네. 산이면 700m가 꽤 되죠. 꽤 되는 거예요. 한 700m 정도 떨어진 야산 입구고요. 풀잎에 피가 묻은 거를 그 인근에서 발견을 해서 네. 그거를 따라가 가지고 그 부근을 집중 수색해서 발견했대요. 오. 그러니까 아마 이동 과정에서
이미 피를 흘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풀에 피들이 똑똑. 좀 묻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인근을 집중 수색해가지고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네. 피 묻은 그 숲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m 정도 올라가니까 거기에 숲풀 속에 시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흘리면서 간 거죠. 아유. 피를. 그죠? 네. 자, 바지, 양말, 구두는 없어요. 바지가 벗겨져 있고 양말 없고 구두도 네. 없고 상의를 입고 있는데 상의는 기사들이 입는 제복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입고 있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배 부위 이 러닝 셔츠 있잖아요, 여기. 네. 이게 이제 상의가 이렇게 기사복이 막 몸부림치는 과정이 젖혀졌는데 그러면 안에 흰 러닝 셔츠 있잖아. 그 위에 족적이 발견돼서 발로 밟았다는 얘기지. 족적이 발견돼서 이거는 단서로 쓸 수 있죠. 네, 그렇죠. 족적. 족적이 발견됐고요. 오른쪽 손에 이렇게 뻗고 있는데 오른쪽 손에 피가 많이 묻고 양 발바닥에는 흙이 묻지 않았다. 그러면 사건이 다 일어나고 뺏겨가는 모양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걸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기한 거에 끌어다가 네. 발바닥에 안 묻었다는 네. 얘기는. 그리고 이마 부위를 자세히 봤더니 7개 정도의 상처가 있는데 할창이라고 그래요. 할창.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칼이나 도끼 같은 걸로 탁 찍으면 쩍 벌어지는 그런 거 할창이라고 그래요. 분할된다 할 때 네, 분할 네, 할창. 네. 이 할창이 그러니까 큰 정글 칼 같은 거 있죠. 큰 거 두꺼운 걸 같은 두꺼운 거. 칼 그런 걸로 팍 찍으면 찍히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네. 할창이 이마 부위에 7개소 있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둔탁한 칼이죠. 그렇죠. 그걸로 내리친 게 한 7개 정도가 있고요. 오른쪽 이 옆에 우측 측두부에 네. 가로 12, 세로 9cm 정도의 함몰 골절이 있어요. 함몰, 이쪽으로 여기가 함몰 돼버린 거예요. 가격당하는 그러니까 거네요. 가격당한 거 둔기에. 네. 그러면 이건 뭐 거의 치명적인 거죠. 거의 지금 이 뭐 어리를 집중해서 예, 이게 뭐 이 타살 뭐 계획이 명확한 거죠, 이건. 예. 작정하고 죽이겠다 하고 예, 죽인 그런 거네요. 거예요. 양쪽 손 보니까 방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급습당한 거죠. 일격에 네, 급습당한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머리털을 전부 깎습니다. 이 자세히 자세히 보기 확인되려면 위해서. 그래서 이 머리털을 완전히 제거하고 봤더니 머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27개소의 할창이 있어요. 어머. 그러니까 일견 처음에 봤을 때 7개 정도의 할창이 이마 있었는데 쪽이니까. 머리를 다 깎고 보니까 머리 전체에 할창에 27개소가 있으니까 마구 내리친 거예요, 마구. 그렇네요. 그 둔탁한 칼로. 그러니까 할창 다 찢어진 거죠. 찢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오겠습니까? 골절이 골절 오죠. 오죠. 두개골, 둔탁한 거니까 예. 두개골. 골절도 수반이 되는 거고요. 자, 부검을 해봤더니 외상성 두부 안부 손상으로 사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맞죠, 뭐? 이게 교수님 이 정도 되면 원한이건 이게 과도한 지금 공격이잖아요. 뭐 얼핏 보면 오버킬 같기도 네, 해요. 그래서 뭐 원한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뭐 뭔가 뜻대로 안 돼서 막 마구잡이로 막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도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과도하게, 마구잡이로 과도하게 공격했거나.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분명한 거는 이제 여기 찍힌 자국을 가지고 그 무기를 추정한단 말이에요. 네. 외날. 한쪽만 분명한 있는 건 외날이에요. 네. 들어간 부분과 이제 그 외날이고 약간 둔하고 무거운 물체로 추정이 된다. 네. 요 정도까지는 나온 거예요. 요 상처 보고.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프로파일을 한번 해봐요. 네. 자, 지금까지 쭉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종합 분석을 해보면 용의자는 지역 연고자, 여기 지역, 이천 지역의 거주자, 그리고 차규기라는 얘기를 한 거로 봐서는 목장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피해자가 발견된 그 현장에는 잡초가 무성한 비포장길이란 말이에요. 네. 그 주변에 개 사육장밖에 없대요. 그리고 인간은 주변에 없대요. 아주 외진 곳이에요. 그럼 아는 거기가. 사람이네. 거기를. 그리고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이라는 아는 뜻이잖아요. 사람이네요. 네. 그거. 그 다음에 차량 유기 지점에서 700m에 불과했지만 여기가 워낙 외진 데라 이 시신이 발견된 그 인근까지는 1차 수색 때 발견도 못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런 거 등등으로 볼 때는 여기 아는 사람이야.
모르고서는 이런 외진 곳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성인 남성을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뭐 못 어떻게 가요. 유인도 못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그 지역 거주자 아니면 목장일을 해가지고 그 인근에 아는 아는 사람. 요렇게 좀 1번으로 추정했고 두 번째는 차에서 700m 거리까지 이 기사를 유인했을까 아니면 끌고 갔을까? 그러게요. 어떻게 갔을까요? 근데 보니까 톨게이트 여직원 얘기 들으면 분명히 한 명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한 명이에요, 이건 분명히. 네. 한 명이에요. 힘이 아무리 좋아도 성인을 혼자서 강제로 700m 끌고 가기는 힘들어요. 남은 거는 딱 하나, 칼들이 되고 가 이 새끼야. 끌고 가는 거밖에 없어요. 위협해서 끌고 갔을 가능성. 예.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명일 것이다. 예. 한 명이다. 범인은 그 다음에 목장이라고 연관이 있을 거다. 요 지역 사람 아니더라도 요 지역에서 연고가 있어서 일한 저기 있는 사람일 거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추정해서 이건 추정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예. 그렇지만 뭐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갈래로 찢어서 하죠. 이 팀에서는 이거 하고 이 팀에서 이거 하고. 그래서 여러 갈래 수사를 하는데 범행 시간대는 03시에서 05시로 봤어요. 3시에 부인분한테 전화가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살아있을 때 목소리니까. 그리고 5시에 발견하셨잖아요. 그렇죠. 불난 그래서 거를. 03시부터 05시. 네. 그래서 그냥 그 03시에서 05시에 신고한 사람 이외에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목격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 예, 예. 그래서 목격자 찾기도 한 팀 보내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희박해요. 또 시간대가 또 시간대가. 외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찰이 하는 거는 부산에서 광안리에서 탔어요. 네. 그러면 부산 지역의 교도소 출소자 중에 강절도 살인범, 아, 네네. 당일날 출소한 놈 일단 다 뽑아. 어디 가야 되니까. 그날 출소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일하는 지가 원래 일했던 목부로 다시 갈지도 모르잖아. 예. 그래서 이제 당일날 부산 출소자 뽑아. 이건 형사들이 기본적으로 해요. 이런 사건 나면. 네. 그 다음에 동일수법 전과자에 얘기할 것도 없죠. 해야죠.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당일 알리바이 다 깨지 이제 또. 예. 네가 더럽게 짜증나 이거. 지금 우리는 1분 만에 아니 5초 만에 얘기하는데. 얘기했지만 이거 맡은 형사들은 짜증날 정도 이게. 자 동일수법 전과자를 추린인데 한참 걸려. 그 중에서 또 압축시키고 압축시킨 놈을 찢어서 이제 다 일일이 확인해. 근데 덜커덕 전화 거는데 바로 전화 확인되는 놈들 있잖아. 예. 엄청 고맙지. 짜장면 사주고 싶어. 예. 근데 이제 또 그냥 연락 안 된 범인도 아닌데 사람들. 연락 더럽게 안 되는 짜증나지. 차라리 전화가 없으면 뒤로 딜레이 시켜놓고 할 텐데요. 다른 방법으로 찾는데 전화는 있는데 안 받는 경우 짜증나지.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출소하고 제대로 삶을 올바르게 못 사는 사람들은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잘 안 받아. 지가 필요한 전화. 네, 뭐 이렇게 막 사기치고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전화도 잘 안 받잖아요. 이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우리 직원 하나 그 징계 먹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짜증이 나 죽겠는 거야.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짜증이 나는데 한참 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 딱 받았어. 근데 이 형사가 착각한 거야. 자기는 협조 받으려고 전화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예. 지 짜증난 것만 생각했어. 화가 야 이씨 전화 제대로 안 받아? 이 말 한마디 한 거야. 얼떨결에. 물론 마음속에는 지가 형사고 이 사람은 저 전과자라는 개념이 있어. 그거 머릿속에서 지웠어야 되는데 야 이씨 우리 전화 안 받아. 네가 뭔데 반말이야. 그렇게 나오죠. 그 진정서 해가지고 인권위에 집어넣어서 징계 받았잖아. 징계. 아이고. 내가 볼 때 그 징계 까매요. 그거를 약간 간과하셨는가 보다. 우리 후배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물론. 짜증나는 건 충분히 이해가지만 그러면 안 돼. 민간인이니까. 나는 진짜 징계 받는 거 봤어요. 아이고. 인권위에다가 내가 아무리 저 전과자라고 해도 전과자지만. 출소해서 나는 일반인으로 돌아왔는데 형사가 전화하고 전화 안 받는다고 반말 찍으려고 욕했다. 그거 넣으니까 그냥 인권위에서 득달같이 해갖고 인권 침해잖아 그냥. 그건 맞죠. 출소 그냥 내려보내갖고 바로 징계 먹어. 아이고. 나 그거 봤어요. 그 동일수법 전과자 행적 수사하는 네.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돈 같은 거 뺏었을 거란 말이야. 네. 그 이후에 도망가려면 렌트카 같은 거 이용하거나 또 다른 택시를 또 이용할 수도 있잖아. 그 자기 차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택시를 이용을 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네. 택시 회사, 네. 그 다음에 렌트카 회사에 또 전부 탐문을 보내요 형사들을.
그리고 또 지금 이 인간이 장거리를 갈 또 개연성도 또 높잖아요. 또 그러고 또 그런 범행 또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택시 회사, 렌트카 회사에도 또 연락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천 형사들이 예. 광안리에서 탔잖아. 네네. 한 팀도 광안리로 내려가요. 그 일대에서 탐문하는 거예요. 탐문. 택시 탈 때 그 과정 뭐 이런 거 찾아보려고. 네네.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거의 힘들죠. 힘들지. 다른 지역에서 또 예, 오셨으니까. 이거는 좀 힘든 얘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은. 갔다가 얼떨결에 갔는데 아유 기대도 안 한 팀에서 연락 오는 경우 있어요. 타기 전에요. 막 어떻게 멱살 잡고 싸우고요. 막 그랬었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를 발견해 갖고 해가지고 또 잡은 적도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래도 보내는 거고. 이건 기본적으로 해요. 이제 주무팀은 일단은 주무팀은 목장 탐문이에요. 목장. 탐문은 분명히 목장에 연고 있다 여기. 이 사건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죠. 이건 목장에 연고 있다. 아까 이 400 400개소 중에 어딘가는 있다. 아이고. 다 이 잡도 뒤져라. 네. 이거는 분명히 이 지역 거주자의 목부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네. 이건 아주 단정을 한 거예요. 이 팀장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네. 14시경에 네. K 목장이라고 합시다. K 목장. 그 목장의 한 목부로부터 진술을 하나 들어요. 오, 그러니까 무섭네. 목장 주인이 아니라 목부도 여러 사람 쓰잖아. 같이, 예. 한 목부가 진술하는데 이 범인 새끼니까 X라고 그럴게요. 네. X라는 목부가 37살 먹은 목부가 있는데 예. 부산 간다고 했어요. 오, 걔가 부산 간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그 X는요. 지 아내하고 이별을 하고요. 네. 무지하게 힘들어했어요. 이혼하고. 무지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마음 정리한다고 그러면서 부산 간다고 한 거 있어요. 왜? 질문 내용 자체가 그게 있었잖아. 부산에 연고가 있는 사람과 부산에 간다고 한 적이 있는 사람. 그죠? 네. 이건 질문을 잘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가서 질문하면 목부는 묻는 것만 대답해요. 맞아요. 질문을 받는 사람은 묻는 것만 대답해요. 그래서 질문을 세분화해가지고 질문해야 돼요. 부산에 목부 중에 집이 원래 고향이 부모님 친인척이 부산 사는 사람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요 근래에 같이 일하다가 뭐 부산 간다고 요 근래에 뭐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나눠서 물어봐야 돼요. 네, 쪼개서 물어봐야 돼요. 질문 잘해야 돼요, 이거. 탐문을 똑같이 했는데 못 주워오는 거는 그거예요. 질문 방법이 틀린 거예요. 맞아요. 이 경우는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된 거예요. 부산에 최근에 간다고 한 사람을 딱 듣고는 그 X가요. 요 근래에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요. 머리 식히러 부산 간다고 나한테 얘기했었어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 딱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즉시 그 X의 인적사항을 도출하는 거예요. 근데 목 보니까 인적사항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인적사항 뽑으면 사진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아까 여직원 사진 도출했어요. 그렇죠. 그거 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어요. 사진 가지고 뛰는 거지. 톨게이트로. 본 사람이니까요. 톨게이트 가서 여직원 만나러 갔어요. 여직원이 떡 보더니 에이 안 해요. 아니래요? 에이 대실망이죠. 우리 홍 박사도 확 실망해버리네 금방. 아니래요. 네. 아니래요? 괜히 제가 앞에서 우왕만 끌었어요. 대바람에 아유 아니에요.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털썩 주저앉았대. 에이씨 꽝 쳤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팀장제가 아니고 각 반이에요. 강력 1반, 2반, 3반. 이 반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나도 강력 반장, 형사 반장 이랬거든요. 네. 반장 이 경력이 좀 있고 잠밥이 있는 그 반장이에요. 여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진, 주민등록이나 면허증 사진에 불과한 걸 보고 바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먹고 털어버리는 거는 엄청난 오류를 가져와요. 그건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절대 그거 듣고 그거 하나에 이런지하에 털지는 않았어요. 배제하지는 말자. 이건 절대 그렇게 보면 거나 사람은 외향이 그때그때 변할 수 있어요. 또 범행하기 직전에 뭐 바꿀 수 없나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 배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맞아요. 그 이제 더더군다나 이 반장이 볼 때 이시예요. 이 반장이 볼 때는 왜 이 여직원이 얘기하는 걸 액면 그대로 그냥 믿고 털지 않았냐면, 네. 자 차는 이렇게 서 있죠. 여기 좀 높아요 톨게이트는. 맞아요.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마주 보는 것과 밑에서 위로 보는 거는 각각 각도에 따라서 사람의 인상 차이가 바뀌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그 실험도 해봤어요. 검증도 해봤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갖고 간 건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얼굴이 정면, 메인인 예, 예. 거고 이 지금 톨게이트 직원분이 보신 건 외형이에요. 외형. 얼굴 자체를 제대로 본 건 아니잖아요. 역시 신술 분석가네. 맞아요. 일단은 상단에서 내려다본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밤중이에요. 네. 아무리 불이 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불빛 속에서 보는 것과 또 전혀 다르고 이 다르죠. 사람은. 네.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빛에서 보면 사람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있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대화를 나눴지만 기사분한테 집중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슬쩍 본 거예요. 그 사람은. 틀깃 본 거죠. 응. 그러니까 이거는 스치면서 딱 한 번 본 사람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진술을 두고 배제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우리 홍 박사가 얘기한 게 딱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은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외관을 보고 특징을 본 거야. 그렇죠. 그 특징이 하나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뭐 양복이랑 양복이랑 밤새 가방. 가방. 흔치 않 가방 같은 거 여성분들이 네. 특히 가방을 잘 보더라고. 그렇죠. 여자 여성분들은 그 사람을 만나면 이거 이렇게 보면 가방부터 보는 습성이 있더라 요즘에. 여자분들이 가방 좋아하니까. 가방에 집착해서 그러시나 가방에 굉장히 가방을 바라보는 식견이 뚜렷해. 응? 가방을 착안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남성들은 가방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안 들고 다니죠. 그 깡패니까 일수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얼굴보다는 소지품을 이제 지금부터는 그 목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할 때도 얼굴만 가지고 와서 물어보지 말고 소지품. 그 가방 네. 소지품을 물어보고 좀 댕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산 간다고 했어요 한 목부 있잖아. X. 네. 그 사진도 가져갔지만 불이 났게 이거 이제 가서 그 사람 만나갖고 야 그 사람 그 가방 혹시 안 갖고 있냐? 가방? 이제 이거 물어봤어. 그 다음에 양복 관련돼서 물어본 거야. 네네네. 목부들이 그 X가 가방 혹시 안 들고 다녔어요? 하고 목부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 일수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녔어요. 일수 가방. 맞네요. 딱 맞잖아. 맞네. 예. 무슨 색이었어요? 밤색이요. 맞네. 그 목부는 대체로 양복 잘 안 입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양복은 입어요. 얘 얼마 전에 검정 양복 한 벌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외출할 때는 꼭 그 양복 입고 외출했어요. 그럼 딱 목부하다가. 맞네. 딱 맞네. 키는 몸집은 네. 나이대는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 맞는 같아. 것 같아. 예. 그다음 뭐 공통점이 많잖아. 일단 부산, 그다음에 저 이천 연구가 있고 부산에서 탄 거. 목장일하고. 그러니까 차규기 또 목부 이게 아무래도 X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X 이놈의 가입자 조회를 해요. 가입자. 핸드폰이요? 가입자 조회를 당연히 하죠. 그랬더니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이미 휴대폰은 정지시켰어요. 이것도 찜찜한 이것도 예. 정지시켰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X라는 사람이 범인이라면 네. 이천으로 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디 있겠어 지금? 그러니까요. 어디 찾아야 갔을까? 되잖아. 예. 이걸 찾아야지. 목부도 주민등록증 사진에 보여주니까 X가 이 사람이 X라는 건 맞고 예. 그것까지는 맞는데 그 사진을 또 톨게이트에서 본 사람은 옆에 탔던 사람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좀 애매한 경우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요. 일수 가방하고 검정 양복 속에서 이 사람으로 거의 굳어가는 중이에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얘가 분명히 이제 범인이라면 그 택시를 타고 이천에 온 게 맞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 있겠냐? 그거 찾아야 돼. 얘를 찾아야 되겠다. 근데 핸드폰이 안 된다면서요. 근데 휴대폰은 이미 이틀 전에 정지를 시켜놔버렸어. 정지. 본인이 스스로. 예.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X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추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얘가 갈 만한 곳이나 뭐 할 만한 거나 이런 거. 또 친했던 사람, 목부 중에 또 유난히 친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가 뭐냐면 X라는 그 친구는 목부 생활을 하긴 하는데
오래 못 있어. 아, 막 이 돌아다니네요. 목장에서 저 목장으로 수시로 그냥 떠돌이 양태로 막 돌아다녀. 이게 아이 성질 지랄 같은가 봐.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뚜렷한 주거지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네요. 여기서 한 3일이라고 저기 가서 며칠이라고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X를 아는 사람들 얘기가. 네네. 걔는요 한 군데서 오래 일 안 해요. 그래서 뭐 우리도 솔직히 몰라요. 오늘은 여기 있다 이 목장에 있다가 내일은 뭐 저 목장에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도 걔가 정확하게 어디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구동성으로. 네. 그다음에 얘가요 딱 하나 있기는 해요. 휴가 때 강원도가 고향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예. 아마 그것도 목부 때 사귄 친구인데 좀 가까웠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강원도인가 봐 고향이. 그 사람한테는 가끔씩 간대. 강원도에 사는 강원도 친구한테. 네네. 저 친구한테 가끔씩 놀러가 휴가 때 친구한테 놀러 간다는 얘기는 집하고도 거리가 이미 터진 거 이거. 그렇죠. 예. 그죠? 목부 생활하면서 사귀었던 강원도가 고향인 친구 집으로 놀러 갔는데 지가 휴가 받으면 예. 그러면 가족들도 안 가족들하고 만나는 안 거죠. 만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주거가 일정하지가 않은 사람인 거지. 이게. 예.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제 이 경우도 또 이런 게 드러나면 즉시 가야 돼요. 그리고 한 또 팀은 바로 강원도로 가야 돼. 약간 만약에 이 X가 이런 사고를 쳤다라고 하면 이렇게 친구네 집에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혹시 우리 홍 박사 아버지 댁 그 옆에 어딘지도 모르겠어. 여기는 어디예요? 강원도 어디예요? 뭐 그것까지는 뭐 어딜까요? 하여튼 강원도로 형사들을 이제 출장을 보냈어요. 네. 그리고 당일날 17시경 오후 5시경에 네.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 이제 어찌됐건 정지됐어도 계속. 혹시 되살려서 통화하면 바로 떠요. 띠디딕 하고 어디서. 네네네. 그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했더니 주문질에서 번쩍 뜨네 이게. 어, 17시경에 잠시. 강원도요? 네. 그거 이제 뜨자마자 그 통신사 측에서 문자로 우리 그 팀장이나 반장한테 연락해줘요. 지금 주문진에서 떴어요 하고. 아우, 네네. 그거 엄청 좋죠. 좋죠. 우와, 야, 주문진에서 떴대. 그러니까 강원도 갔잖아. 형사 강원도로 보냈는데. 네, 바로 주문진으로 날아간 거지. 그 형사들이 주문진으로 간 거지. 강원도 보내긴 잘했지. 예. 짐작컨대 주문진은 아니야. 그럴 놀러 것 간 같아요. 데는. 응, 그럴 다른 것 같아요. 곳으로 갔는데 주문진에서 뜬다고 오니까 주문진으로 날아간 그 형사들이. 그러니까 네. 얼마나 빨리 갔겠어. 맞아요. 예. 바로 이제 날아갔더니 그러면서 어떻게 중지됐다는 게 어떻게 다시 떠요 하고 통신사에다 의뢰를 했어요 이 반장이. 그랬더니 바로 살렸대. 핸드폰을 또 통화 살렸대요. 중지시켰던 휴대폰을 걔가 다시 살렸다는 거야.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선발대 강원도 갔던 팀이 주문진으로 가고 네. 여기 남았던 형사들이 이천에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글로. 그렇죠. 지금 X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주문진으로 다 집결해요. 그래서 그 떴던 그 위치, 네. 그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는 다 뒤지는 거예요. 찜질방 다 뒤지는 거예요. PC방 다 뒤지는 거예요. 어디서 자긴 자야 될 거니까요. 이제 가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문진 쪽이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않진 않았을 그리고 이제 거예요. 이거는 절대 뭐 얘기하기 좀 불편한데 형사들이 휴대폰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PN 알파벳으로 네. PN 값 계산하는 게 있어요. 휴대폰으로. 그거 이제 네네. 그거는 우리 형사들이 할 수 있어요. PN 값을 휴대폰으로 계산을 하면 위치가 좀 더 좀 자세히 나와요. 아, 네네. 저 PN 값 하는 거 이거 배우는데 머리가 복잡해 이거. 이제 PN 값으로 위치를 추정해 갖고 숙박업소, 찜질방, PC방 연락이 뒤지는 거죠 이제. 네. 또 얘가 렌트카 같은 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거기 왔을 개연성도 높잖아. 그럴 수도 있죠. 일 저질러 놓고. 지금 장거리를 계속 이동해서 다니니까요. 렌트카 같은 걸 타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네. 강원도 쪽이잖아. 네. 수색을 하면서 차관상으로 이 반장이 지시한 게 뭐냐면 숙박업소, 찜질방, PC방 뒤질 때 네. 주차장에 경기도 남바가 붙어 있는 차가 있는 PC방 숙박업소 같은데 관심 가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게 혹시 네. 렌트카 이용해도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집중 수색을 했는데 네. 약 1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무렵에요. 네. 제이모텔이라고 거기에서 경기도 이천 차량 한 대를 발견했어. 차가 실제로 경기도 있었어요. 이천 차량을 한 대 발견했어. 그래서 살며시 가서 이제 그 모텔 그 주인한테 물어보지. 이 차 소유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물어보면서 누굽니까 하면서 어떻게 생겼어요 하고 쭉 물어봤더니 인상착의가 또 전혀 달라.
아, 또 달라요. 또 왕창 실망했죠. 또 왕창 실망했죠. 지금 그래도 몇 번째야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무작정 들어가기도 좀 조금 애매하죠. 그렇잖아요. 그거 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애매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사들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인적사항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굴에 점이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뭐 다리를 절어요, 아니면 이 신체 특징 같은 거를 꼭 그 형사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게 그 더 맞을 것 과정에서 같아요. 미리 알아줬던 게 하나 있는데 X는 목장에서 일하다가 손에 상처를 크게 입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모텔 주인한테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아니네. 그런데 혹시 그러면 손님 중에 이러이러한 상처가 손에 크게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모텔 주인이 봤대요. 손님 중에서. 누구예요? 봤대요. 있대요. 봤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 근처에서 비행값이 있으니까요. 뜨고 있으니까. 네.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X 이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은 아니에요. 아까 그 경기차량 타고 왔다는 그 사람인데 얼굴은 아니지만 아니래. 그런데 손 흉터는 얘기를 있다. 했더니 그 사람이요. 이게 인상착의라는 게 이 사람마다 보는 그 관점에서 주관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후배 형사들 많이 들을 텐데 절대 인상착의 그 사진 뽑아갖고 인상착의 가지고 탐문할 때 그냥 이런지 이거 아니구나 하고 털고 나면 안 돼.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은 특히 X가 그 형사분들이 확보한 그 딱 얼굴 사진이 옛날 전혀, 사진이었나 봐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다 보니까 사진이었나 많이 헷갈린 거예요, 서로. 저 지금 주민등록증이 있는데요, 교수님. 그게 그럼. 제가 이제 18살 되면 만들잖아요. 그때 만드는 거지. 그때 거 그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마 못 알아볼 거예요, 저도. 그 여권이나 아마 5년 만에 갱신하네, 여권? 몇 년 만에 한 번씩 갱신하고 그래서 여권은 좀 조금 수시로 낮고요. 바뀌는데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꿀 이유도 없고 없으니까요. 또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쓰는 게 면허증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경찰이 주민등록증으로 거의 안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주로 합니다. 자주 갱신되는 사진을 활용을 하셔야지.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몇 년 여기서도- 지나면 또 다 모를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모텔 주인이 안 해요 했을 때 털었으면 이건 꽝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손에 상처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거 그랬더니 그건 그 사람 맞는데요. 그럼 맞을 가능성이 예, 그래서 있네요. 특징을 파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네. 용의자로 선정된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그 사진을 뽑는 건 좋은데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여권 네.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특징 같은 거를 반드시 기재해서 공유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탐문할 때 그거 가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맞잖아 볼 것도 없이. 네. 자,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알잖아 다이빙 할까봐 네.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 딱 대비해서 밑에서 도주로 차단 딱 하고 19시 40분경에 마스터키 있죠. 네네. 마스터키로 여관문 열고 급습했어요. 확 들어간 확 거네요. 들어간 그냥. 거죠. 네. 뻘떡이라서 이 새끼 자다 말고. 네. 근데 그냥 바로 가자마자 형사가 다 알고 왔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고개 푹 숙이고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바로 인정했군요. 신고 접수 후 38시간 만에 건강. 그럼 이건 무지하게 빨리 한 거예요. 건거하시네요. 38시간 만에 신고 접수 후 38시간 만에 검거를 한 거고요. 검거한 다음에 톨게이트 여직원 보여줬더니 이 사람 맞대요. 이제 보여줘야지 그건 또. 또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 그렇잖아. 네. 그 택시를 타고 온 사람이래야지 맞으니까. 맞죠. 네. 톨게이트 여직원을 이제 라이너실 같은 데죠. 라이너실이 뭔지 아시죠? 그 원웨이 미러 있는 곳이요. 예. 나는 밖에서 저 안쪽이 보여요, 사람이. 예. 근데 저 안쪽에 있는 범인은 내가 안 보여요. 일반경. 라이너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 경찰서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사진 봤을 때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 잡아왔는데 이 사람은 저 옆자리 탔던 사람 아닌가 봐주세요. 딱 보더니 저 사람 맞아요. 그럼 맞죠, 뭐. 그럼 100% 범인이죠, 뭐. 그 왜 죽였을까요, 도대체? 자, 이제 전모를 봅시다, 전모. 네. 얘들이 이제 그렇게 광안리에서 차규기 기술자인데 빨리 가서 고쳐주고 와야 된다. 돈 많이 받는다. 35만 원 받고 왔는데 이천에 도착을 했어요. 네. 이천에 도착해서 이제 이놈이
아저씨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지. 그럼요. 저기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데가 외딴 네. 데로 가리키면서 저기가 제가 일하는 목장이에요. 예. 네, 좀 여기 기다리세요. 내가 빨리 가서 돈 가지고 올게요. 택시비.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택시 기사가 가게 놔둬요. 가게 놔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35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내뛰면 어떡하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이 기분 안 나쁘게 했어요. 산속에 여기 있으면 뭐예요. 그냥 같이 갑시다. 이거 도망갈까봐 따라 나선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냥 도망가게 놔줬으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랬더니 이놈이 그러면서 털레 계속 따라오니까 이 새끼 답답해진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택시비 떼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기사가 계속 쫓아오니까 답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고쳐먹었어. 네. 내가 차에다가 손가방을 두고 왔네. 네. 아유, 다시 택시로 가야 되겠네요. 예. 한참 걸어오다가 다시 택시로 갔어요. 그래서 택시에서 가방을 챙기고 이제 나오니까 저 기사분 있잖아. 네네. 기사분이 한번 갔다가 뒤따라가다가 돌아왔잖아. 아는 길이죠. 그러니까 아는 길이야. 그러니까 기사분이 앞장서 가 이제. 그리고 이제 얘는 가방 챙기고 뒤따라가. 네. 야, 이놈 당황한 거야. 이거 이제 걸린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도망갈까 생각하다가 뛰다가도 걸릴 것 같아. 택시 기사분 보니까. 그런데 그때 딱 보니까 바닥에 예. 재촉이 칼날 있잖아. 칼날이 네. 떨어져 있는 게 보여. 아유. 하필이면 그 재촉이 칼날을 발견을 했어요. 그걸로 한 방 때려서 기절시키고 도망가려고 네. 칼날 이 넓적한 부분 이거 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은 이렇게 돼 있는 날이잖아요. 네. 이 넓적한 부분으로 뒤통수를 때리면 아유. 여기 맞고 둔탁한 걸로 기절할까. 쓰러져서 이제 그러고 내뛰려고 그런 거야. 예. 그래서 때렸어 한 방. 근데 이 넓적한 데로 때리니까 이게 제대로. 제대로 안 맞은 거예요. 한 비틀어가더니 그 반바지를 확 자꾸 늘어졌어. 이놈의. 예. 야, 이제 반바지나 이놈 바지. 그 검정 바지를 꽉 예. 붙들고 늘어졌어. 예. 그러면서 소리 질러. 강도야! 사람 살려하고. 그 고함을 지르자마자 그 인근에 개수약 사육장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개들이 듣고 동시에 그 소리 듣고 동시에 막 찢어대는 거죠.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거. 당황을 엄청 했겠네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일시에 짖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X 이놈이 정신이 없는 거야. 이거 이제 당황해가지고. 들키게 그때부터 그 재촉이 칼날이 이 가로 26, 7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넓적한 26이면 거예요. 아니죠. 이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7cm. 그 위날인데 그거를 마구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마구. 27개소를 맞았잖아요, 머리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망을 한 거고요. 이놈이 그때 그 피해자 구두 벗기고 바지, 그다음에 조끼, 네. 운동화, 양말 이걸 농수로에다가 버려요. 벗겨가지고. 네. 그리고 그거 나중에 추후에 다 발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가 사용했던 그 재촉이 칼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추후에 인근에서 발견을 해요, 경찰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증거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26, 세로 7이면 왜, 커요. 넓적한. 왜 그게 하필이면 그게 떨어져 있었나 거기에. 제초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날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있는 그 중에 하나였나 보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27cm, 26이면 이만하죠. 27cm, 26cm, 7cm. 네. 그래서 이거를 휘둘러서 27번 정도 휘두른 거예요. 마구잡이 휘두른 거예요. 마구잡이. 그냥 막 내리친 거네요. 그러니까 이 넓적한 부분으로 뒷머리를 때렸을 때 차라리 그냥 기절해 버렸었으면. 근데 이분이 강도하고 소리 지르니까 개들이 짖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당황해갖고 마구잡이로 하는 바람에 아유. 예, 이렇게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이건 이천경찰서 이현영 형사, 김성호 형사, 이상묵 형사, 이용운 형사, 권오현 형사, 유병호 형사. 무엇보다도 이거 그때 제대로 하는 이충일 반장. 아, 반장님. 수사 잘하는 친구예요. 네네. 이충일 반장.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해결을 했고요. 요거는 형량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발적인 뭐 네, 살인이나 우발범행으로 이렇게 해서 형량이 많이 나옵니다. 20년 정도로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포기하지 않고
또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만약에 이충일 반장이 반장으로서의 어떤 그 경험 이거를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으면 톨게이트 여직원 얘기 듣고 그냥 털어버렸거나 네. 저 모텔 가서도 그냥 털고 왔을 수도 있고 네. 그랬을 개연성이 많은 건데 굉장히 수사 과정에서 이 교훈을 많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 이 기사분은 개인 택시 하시면서 35만 원 받고 밤새서 장거리 운전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명 행사한 거예요. 돈 35만 맞아요. 원 안 줄려는 놈의 새끼에 의해서. 아유, 어쩜 인간도 아니죠 이놈의 새끼 말이에요. 그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런 X를 용의자에서 안 맞는다고 배제를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간 게 가장 엄청난 관건인 거죠. 것 엄청난 같아요. 거. 네. 그리고 내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탐문도 정말 목장도 뭐 거의 400군데 거의 다 뒤졌을 즈음에 나온 거예요. 네, 그 점에 나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댕기 쫙 나가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사 정말 잘한 것 같고요. 네. 나는 여기서 질문의 방식에 착안을 많이 해요. 칭찬을 하고 싶어요. 뭘 것이냐? 자, 목부 중에 부산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냐? 그거 하나만 물어봤으면 부산이 고향인 사람 있냐? 아니면 집이 부산인 사람 있냐? 이렇게만 인식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물어보는 걸 단순하게 듣고 질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고향이 부산인 사람은 우리 북부 중에는 없고요. 경상도말 쓰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이러면 털어버리는데 부산에 최근에 간다고 한 적이 있는 사람까지 질문 내용에 넣었다는 거. 맞아요. 네. 거기서 나온 거잖아 이게. 결국은 부산 간다고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놈이. 맞아요. 네. 이혼하고 나서 바람 쐬러 부산 간다고 얘기를 동료들한테 한 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에 부산이 나온 거고 X라는 사람의 신원이 도출된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이 팀장이나 과장 이 사람들이 우리 후배들 명심해야 돼. 이런 질문할 때도 질문 하나를 나가서 형사들을 시켜서 탐문을 시킬 때도 질문을 꼼꼼하게 적어서 1번은 2번 이것처럼 지금 이것처럼 요렇게 만들어서 형사들한테 보내야 돼요. 또 형사도 단순해서 알아서 부산 연고 있는 놈 찾아와 그러면 질문은 네 맘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내보내면 말주변 없는 놈 가서 어리버리 하다가 아무것도 얻어오는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짚어줘야 돼요. 적어줘야 돼. 적어줘야 돼요. 요렇게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 해가지고 이거 들고 와서 물어봐. 반드시 1번만 하고 오지 마.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그거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고 안 되고 해요. 지금 이 사건이 다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형사들이 들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거. 네. 하여튼 이 택시 기사분 그 명복을 빌고요. 가족분들 이제 힘 좀 내시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 살인 사건 이제 지역 지명 쓰면 안 되는데 이천에서 발생해가지고 별 수 없이 이천이 나와버렸고요. 네. 택시기사 살인 사건입니다. 이제 개인 택시기사 살인 사건. 네.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196개 오늘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